여러분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할 때 꼭 알아야 될 슬관절 파트의 필수 암기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걸 요약을 해보면은 페리프로세스 조인트 인펙션 진단 알고리즘 치료 원칙을 알게 될 거고, 그 다음 드럭 프리 인터벌의 개념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노비얼 콘드로마토시스 진단, 어큐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위드 루즈 바디의 진단 및 치료 알고리즘, 그리고 ACL 퇴회 진단, 각 수술 방법의 장단점, 메니스커스 테어가 동반 손상이 되었을 때 진단이랑 치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ACTO의 인디케이션, 콘트라 인디케이션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오늘 요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잘 할 수 있죠. 첫 번째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77세 환자고 6주 전부터 시작된 스웰링 투소로 내원했습니다. TK 수술을 한 10개월 전에 받았었고, 왼쪽 무릎에는 이제 스웰링, 히트니스, 퓨전 다 있고요. ROM은 리미테이션 별로 없습니다. 엑스레이는 다음과 같고, 이 엑스레이 리딩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보면은 그 프로세시스 주변으로 오스티올라이시스 소견이 보이고 프랙처 소견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레디오 로스틴트 라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피머 메디얼 콘델에서도 마찬가지죠. 라테랄에 봐서도 오스티올라이시스 소견이 여기저기 다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라테랄에서 조인트 이퓨전이 굉장히 심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닝 소견이 있는 거죠. 엑스레이 소견을 종합하면은 루즈닝이 보인다. 그리고 조인트의 이퓨전이 심하다. 루즈닝이 보이는 위치는 여기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있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공관절 수술 후에 루즈닝이 있으면은 첫 번째로 감염을 항상 DDX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페리프로세틱 조인트 인펙션, 그리고 2번은 에이셉틱 루즈닝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여러 추가 검사를 해야겠죠. 그 1차적으로 해야 될 검사는 이제 블러드 랩입니다. 그래서 랩 검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랩을 해봤을 때 WBC가 9,000 정도, 세그 뉴트로필이 64%로 노멀 레인지이고요. 리모티드 팩터 이런 건 없었고, CRP가 0.5까지가 정상인데 1.5로 마일드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임플란트가 있을 때 루즈닝 소견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때 이제 판단되는 기준이 KSS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모디파이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모디파이드 KSS 스코어를 쓰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의 존을 이렇게 나눕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누고, 라테랄에서도 이렇게 나누고요. 그랬을 때 2mm 이상의 레디루선시가 8점 이상이면은 8점 미만이면 스테이블 하다고 보고요. 이제 9에서 19점이면 파서블리 루즈, 그리고 20점 이상이면 루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피머고요. 티비아도 마찬가지 기준이 있고, 이 환자는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데피니트한 루즈닝 소견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인펙션 진단할 때 알고리즘을 알아야 됩니다. 모디파이드 MSIS 크라이테리아가 제일 많이 쓰이고 2018년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마이너 크라이테리아가 있고요. 인컨클루시브 할 때는 이렇게 수술장 검체를 인트로피 다이그노시스를 통해서 이제 진단 점수를 좀 더 애드하게 됩니다.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엘리베이티드 CRP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점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다른 추가 검사를 해봐야겠죠. 조인트 아스피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아스피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WBC가 32,000 정도로 데피니트하게 엘리베이션이 있고 폴리가 93%입니다.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한 무릎은 그냥 네이티브 무릎이랑 다르게, 네이티브 무릎은 우리가 WBC 5만 정도를 기준으로 삼지만 인공관절 수술한 무릎은 1200 내지 3000 사이 정도를 이제 크라이테리아로 삼습니다. 32,000은 데피니트하게 높은 것이고, 인트로피 조인트 플로이드 컬처에서 또 그람 포지티브 kok사이가 자랐습니다. 에피데미디스가 자랐고, 옥사신 레지스턴스, 그래서 MR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종합하면은 이 환자는 엘리베이티드 CRP, 그리고 엘리베이티드 시노비알 폴리몰포 뉴트로필이니까 1점 더하기 2점, 그리고 시노비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높죠. WBC 카운트가 높고, 그래서 이거만 하더라도 6점 이상인데 실험에서도 이제 CRP가 높고, 그 다음에
커지티브 오르가니즘이 자랐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이제 인펙티드 TKA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온셋이 언제냐가 중요한데 환자 히스토리상에서 뭐 6주 전부터 이제 뭐 붓고 아팠다고 했지만은 엑스레이 소견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오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즈닝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크로닉 PJI로 봐야 되겠고, PJI가 생긴 지 뭐 4주 내지 6주 사이에 어큐트, 서브어큐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어라 그래서 데브리망을 하고 인서트 체인지만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환자는 크로닉이죠. 뭐 여러 소견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항생제와 치료는 반코마이신을 써야 되겠고, 치료는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안티를 믹스한 시멘트를 넣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WBC 스캔이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인펙션의 익스텐트를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을 하는데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수술할 때 어느 위치를 더 자세하게 봐야 할지, 그리고 철저하게 수술을 해야 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물 아테리 콘드를 잘 봐야겠죠. 그리고 CT 스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루즈닝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다 루즈닝이 다 심해서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수술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하죠. 예, 여기도 심하고, 라테랄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스티올라이시스 소견이 보입니다. CT 소견 종합해보면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수술장 소견이고 이렇게 인펙션이 심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저히 데브리망이 필요하고, 이렇게 뼈에 오스티올라이시스가 심한 부분은 버를 통해서 철저히 다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한 번에 할 때 잘해야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수술 안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제거를 하고 안티믹스 시멘트를 씁니다. 안티믹스 시멘트를 쓸 때는 안티바이오틱스는 히스테이브람, 반코마이신, 토브로마이신, 세파졸린 등을 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트로피 컬처를 해서 커지티브 오르가니즘이 동일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리오피 컬처와 동일한 MR-CNS가 자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코마이신을 IV 안티로 쭉 써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6주를 투여하게 되겠고요. 6주 투여하면은 CRP는 보통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시멘트 스페이서를 넣어서 치료했을 때 성공률은 한 90% 정도 되고, 기간에 따라서는 80 내지 95% 사이 정도의 그런 성공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코마이신을 6주 투여하고 환자 CRP는 노멀리제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재치환수를 하면은 안 됩니다. 드럭 프리 인터벌을 엔리스트 4주를 둬야 되고요. 그래서 드럭 프리 인터벌을 두고 나서도 CRP가 정상이 유지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드럭 프리 인터벌을 두고 정상이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조인트 아스피레이션을 해봐서 WBC 카운터가 정상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됐기 때문에 리비전 TKA를 계획을 하면 되겠고, 리비전 TK 하기 전에 이제 아스피레이션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아스피레이션에서 컬처가 자라지 않는지, 그리고 셀 카운트가 정상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리비전을 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5세 남자고, 라이트 니에 리커런트 이퓨전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2주 전에 좀 어그라베이션이 됐고, 이퓨전 그레이드 3, ROM은 다음과 같고, 레드니스나 히팅 센세이션은 없고, ROM 할 때 이제 페인풀한 ROM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소견이고요. 엑스레이 소견에는 특별한 건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무릎 주변으로 이렇게 이퓨전이 심하게 찬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 이제 레디오 오펙한 약간 자질구레한 이런 머티리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OA 한 KL 그레이드 2 정도 되는 OA 소견을 보이고 있죠. 얼라이먼트는 마일드 바로스입니다. 리커런트 이퓨전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검사는 조인트 아스피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아스피레이션 결과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깨끗하다 는 걸 알 수 있죠. 환자 랩도 정상이고, WBC 카운트가 높지도 않고, 크리스탈 박테리아도 없습니다. 컬처도 마이너스고요.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해봐야 될 검사는 MRI겠죠. 왜 이퓨전이 차는지 감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MRI를 보면은 이렇게 멀티플한 엄청나게 많은 루즈바디 소견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비티 디펜던트하게 아래쪽에 쭉 깔려 있죠.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MRI를 보면은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 많죠. 답은 시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입니다. 시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는 아스로스코픽 데브리망이 필요하죠.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멀티플한 엄청나게 많은 루즈바디들이 보이고, 시니어비움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잘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를 종합을 잠깐 해보면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뭐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엑스레이 소견을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PJI를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PJI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 어큐트면 뭐, 그다음 크로닉이면 뭐, 그런 걸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레디루센트 라인을 진단할 때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PJI 진단에 이 크라이테리아는 외워둬야겠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어떤 안티를 시멘트에 섞는지 알아야 되겠고, 수술하고 나서 랩이 노멀리제이션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드럭 프리 인터벌을 두고 드럭 프리 인터벌이 끝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리커런트 이퓨전이 있을 때 워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워크업 결과가 이랬을 때 이런 추가 검사를 통해서 시노비알 콘드로마토시스를 진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남자 18세 환자, 그리고 농구 중 뛰었다 착지하면서 발생한 통증 9일 전입니다. ROM은 리미테이션이 있고 이퓨전이 3입니다. 이런 히스토리만 봐도 아마 ACL 테어가 아니겠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고요.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없습니다. 진단 및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MRI를 찍어 봐야겠고요. 그런데 이제 ACL이 정상이죠. 가끔 이제 이런 케이스도 나오죠. 근데 ACL은 여기 보니까 정상인데, 우리가 파텔라 주변을 보면은 이상한 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테랄 피모랄 콘다일 월 쪽이 본메로 이데마 패턴이 보이고, 파텔라 메디알 쪽에도 본메로 이데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FL의 어태치 쪽에 디스컨티뉴이티가 보이고 있고, 엑시알 컷에서 여기 루즈바디가 보이죠. 그래서 히스토리만 보면은 마치 우리가 ACL 테어인 것 같지만은 그런 게 아닌 이제 케이스였고요. MRI가 이렇게 이제 뭐 시험에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ACL 테어가 아니고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어큐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위드 루즈바디를 진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큐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이 루즈바디가 없을 때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가 원칙이 되겠고, 그렇지만 이 환자처럼 루즈바디가 있고 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본메로 이데마 패턴을 보고 진단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ACL 테어일 때는 이런 패턴 안 보이죠. 뭐 라테랄 이제 콘다일 쪽에 그런 게 보이겠지만은, 티비아 플라투나 그다음 피모랄 콘다일에 키싱 컨투전이 보이지만 이 환자는 그런 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파텔라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키싱 컨투전이 보이는 패턴을 통해서 MPFL 어큐트 테어 위드 루즈바디임을 진단할 수 있어야겠고, 그래서 정확한 적절한 진단은 이제 파텔라 어큐트 디스로케이션 MPFL 테어 위드 루즈바디가 되겠고, 치료는 루즈바디에 대해서 이제 픽세이션을 하고 MPFL에 대해서는 이제 리페어를 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끝났고 수술 후에는 잘 이제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어큐트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위드 루즈바디에 대한 치료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입니다. 남자 25세고 마찬가지 농구하다가 착지하던 중에 무릎이 돌아가면서 땅에 부딪혔다. 무릎이 어긋나면서 뚜둑하는 느낌이 있었다. 이 환자도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ACL 테어를 의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ROM의 이제 리미테이션과 컨트랙처가 있고,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 그리고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 포지티브 소견을 보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없겠고, 안테리어 드로 테스트에서는 한 2mm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30도 플렉션에서는 한 10mm 트랜슬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MRI에서는 분매로 이데마 패턴이 보이고 있고, 예, 특징적인 키싱 컨투전이 보이고, 예, ACL은 태워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MMPH 테어, 언더 서피스 테어가 좀 보이고 있고요. 테르메니스커스는 잘 보이진 않는데 요거는 아스로스콥을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라지 퓨전이 보이고, 예, 여기 각각 본매로 이데마 패턴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진단을 종합하면은 이제 ACL 테어 위드 메니스커스 테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아스로스콥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고, 메니스커스는 이제 리페어를 했고, ACL은 리컨스트럭션을 했습니다. 세컨룩에서 잘 리페어가 되고 힐링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랑 같이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31세 남자고, 왼쪽 무릎을 무거운 짐 던지는 과정에서 돌아가면서 뚝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페인이랑 스웰링으로 내원을 했고요. 이퓨전이 있고 컨트랙처랑 포터플렉션의 제한이 있고,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 포지티브, 안테리어 드로 그레이드 2 포지티브입니다. 엑스레이 소견은 다음과 같고, 안테리어 드로우가 마일드 포지티브, 20도에서는 또 많이 포지티브입니다. 우리가 ACL 테어가 돼도 10mm 이상 전이되는 트랜슬레이션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렇게 거의 뭐 20mm 정도까지 트랜슬레이션 되는 경우는 항상 메니스커스 테어를 또 동반한 손상을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가먼트 손상도 의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MRI를 찍어 봐야겠죠. 그래서 오블릭 코로나를 비해서 보면은 ACL 테어가 보이고, 테어 패턴으로 봤을 때 크로닉 테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 ACL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크로닉 테어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PCL인데 좀 더 메디알로 가보면 여기 PCL이 하나 더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더블 PCL 사인이고, 메디알 메니스커스의 버켓앤들 테어 때 잘 보이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ACL 테어가 있고 MM 버켓앤들 테어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안테리오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라테랄 메니스커스의 포스테리오는 그레이드 2 정도의 시그널 체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현재 MRI에서는 테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요. 아스로스콥에서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겠습니다. 예, 코로날 뷰고, 코로날 뷰에서는 버켓앤들 테어가 확실하게 보이죠. 여기 있는 게 여기 같죠. 예, 세그먼트가 굉장히 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은 ACL 테어 위드 MM 버켓앤들 테어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고, 적절한 치료는 ACL 리컨스트럭션 위드 MM 리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골판은 다 리페어 해야지 환자 결과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리페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메디알 피모랄 콘다일에 MM 포스테리어 혼이 안테리어로 전이돼서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CL은 이제 크로닉 테어가 돼서 없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덕션을 했고, 리덕션을 했을 때 이렇게 갭이 좀 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힐링을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브리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메니스칼 라습, 그리고 우리가 스파이널 리들 같은 걸로 이제 트라피네이션, 피내는 걸 트라피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라피네이션을 해야지 힐링이 좀 더 프로모션 됩니다. 리페어 프로세스를 할 때 이런 이제 뭐 작지만 중요한 프로세스를 까먹지 말아야겠고요. ACL은 이제 뭐 여러 뭐 테크닉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억세서리 메디얼 포탈에서 이렇게 리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이 환자는 뚝 소리가 난 게 아마도 메니스커스 테어 때문에 뚝 소리가 난 것 같고요. ACL은 그 이전에 테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ACL 테어가 된 상태로
약간의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채로 살다가 무릎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나마 더 버티고 있던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혼이 버켓 핸들 테어가 되면서 찢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플렉서블 리머를 통해 이제 수술을 했고, 예, 메니스커스는 올인사이드 픽세이션 디바이스로 이제 리페어를 했습니다. 수술한 모습이고, 수술하고 이제 1년째 메니스커스 ACL이 ACL 리컨이 잘 돼서 힐링이 잘 됐고요. 메니스커스도 리페어한 부분에 힐링이 잘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CL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진단을 잘 할 수 있어야겠고요. ACL MRI를 보고, 그리고 ACL 테어는 동반 손상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MRI 리딩을 잘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이제 버켓 핸들 테어 같은 경우에는 놓치면 안 되겠죠. 버켓 핸들 테어는 있으면은 수술을 좀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여기 보이는 예, 더블 PCL 사인, 이것도 잘 뭐 슬라이드 시험이나 뭐 어디 나오면은 잘 대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요 터널 테크닉 중에서 이렇게 이제 액세서리 안테로 메디얼 포탈도 있고, 뭐 아웃사이드인, 그리고 트랜스티비알도 있는데, 그게 장단점에 대해서도 잘 대답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거는 뭐 따로 전방 십자인데 그 설명한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를 보죠. 마지막 케이스는 51세 여자 환자입니다. 1년 전부터 악화된 우측 무릎의 내측 통증을 주소로 왔습니다. 피지컬 상에서 ROM은 정상이고, 이퓨전이 약간 있고, 조인트 라인 텐더니스가 메디알에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다음과 같죠. 그래서 스탠딩 AP 상에서 라이트 니에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스티오파이트가 보입니다. 서브콘드랄 스클레로시스도 프록시멀 티비아의 메디알 플라투, 그리고 라테랄 디스탈 피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KL 그레이드 3 정도의 관절염이고, 왼쪽은 깨끗하죠. 그리고 롱렉 엑스레이에서는 제누 바룸 소견이 보이고 있고, MPTA가 원래도 조금 낮은 환자이긴 합니다. 80한4도 정도 돼 보이는데 원래도 좀 낮은 환자고, 그 관절염이 진행하면서 조인트 라인이 오블리터레이션 되면서 조금 더 제누 바름을 진행을 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환자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제 적절한 치료는 HTO가 되겠죠. UK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환자 메커니컬 엑시스가 9도를 넘어 보이기 때문에 HTO가 조금 더 적절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KL 그레이드가 4가 돼서 조인트 라인이 여기가 뭐 아예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본 어트리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HTO도 렐러티브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게 그렇게 헷갈리는 컨트로버셜한 문제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MRI를 시행했고, 관절이 많이 닳아 있습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 여기 루트 테어가 보이고 있고요. 루트 테어가 보입니다. 고스트 사인이죠. 뭐 엑시알 MRI는 이렇고, 우리 그 메니스커스 루트 테어가 엑시알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가 그렇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쭉 오다가 여기 이제 갭이 보이죠. 한 4mm 정도의 갭이 보이고 있고, 이걸 보고도 루트 테어를 잘 진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메니스커스 루트 테어 위드 KL 그레이드 3의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제누 바룸. 그래서 적절한 치료는 하이티비얼 오스티오토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덜 아프고 잘 지내죠. 그래서 오늘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PJI 진단을 할 수 있어야겠고, 진단할 때 MSIS 크라이테리아가 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된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 원칙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드럭 프리 인터벌의 개념, 그리고 시누비알 콘드로마토시스의 진단, 그리고 리커런트 이퓨전의
진단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텔라 디스로케이션 루즈 바디의 진단 치료 알고리즘을 알아야겠고, ACL 테어를 진단할 수 있어야겠고, 각수술 방법의 장단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메니스커스 테어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MRI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MRI 리딩을 잘 해야겠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메디al 컴파트 OA 위드 제누 바룸에서 HTO 인디케이션 그리고 컨트라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 각각의 자세한 거를 공부를 잘 하면은 무릎에서는 그래도 큰 흐름은 잘 놓치지 않고 알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